자,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등장한 수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 석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두 사람의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정진상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102차례 등장을 하고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이 81차례 등장을 한답니다. 김용 전 부원장 공소장에는 57회 이재명 대표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 이름만 240차례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혐의 있다, 이커로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많기는 많네요.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상 씨가 성남시에서 일했을 때의 직책이 정책실장이라는 이름이었고, 당시 이제 성남시 공무원들도 굉장히 체계가 이상하다. 의전 팀장 밑에 있는데 정책실장이라는 게 좀 맞지 않는 직책이다라는 증언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진상 씨는 별정직 6급이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처리한 문서 건수만 한 7,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7,000개요? 예, 별정직 6급 공무원이 7,000개의 문서를 결제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정진상 씨는 당시에 성남시의 정책실장으로서 배후에 이재명 대표를 업고 나서 결제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예. 조직 체계상 그렇지 않습니까? 6급이 7,000개를 결제를 한다?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 대장동 설계에 있어서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 너머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공소장에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적시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든 진행이 되겠죠. 다만 소환 일자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좀 변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